로마 제국, 특히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의 남하로 476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게르만은 문화의 땅 그리고 발전된 문명을 통째로 넘겨받았지요. 그들은 로마인이 야만인이라고 불렀던 자들입니다. 노마는 남고 야만인인 게르만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것 같았지만 역사는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게르만은 발전된 제국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지요. 물론 강대했던 로마 제국의 프레임과 인프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소유한 사용자, 주체자만 바뀌었을 뿐이지요. 오히려 게르만은 로마의 환경과 빠르게 친숙해졌습니다. 그들도 로마가 수용했던 기독교를 수용했고요. 중세는 게르만과 기독교에 의해서 새 틀이 짜여지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게르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앞에서 중세의 시작에 대한 유럽의 입장은 476년 곧 서로마의 멸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로마의 멸망은 게르만 때문인데요. 게르만은 누구인지 그리고 남아 곧 왜 민족 이동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게르만 민족하면 보통 독일 민족을 연상합니다마는 사실 게르만 민족은 독일 민족을 포함한 다민족, 즉 복합민족입니다. 루터처럼 개혁하고 로크처럼 깨어나기라고 하는 책의 16, 17페이지를 보면 오늘날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면 앵글족, 섹슨족, 프랑크족 등등을 모두 대표하는 개념의 말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게르만족 국가들이 바로 오늘날의 유럽 국가들이죠. 거기에는 독일을 비롯해서 오스트리아,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이 모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게르만은 누구일까요? 게르만의 조상은 기원전 2000년부터 1000년경 덴마크의 엘베와 오더, 다시 말하면 요 강이죠? 이게 엘베강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오더강이죠. 이 두 강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이 두 강은 오늘날 유럽의 동쪽을 거쳐 유럽의 북쪽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죠. 게르만의 등장은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기간과 같습니다. 이들은 사냥과 목축이 생업이었죠. 기원전 1000년경 나인강까지 내려오게 되고요. 서쪽으로는 북해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2세기경에는 동쪽의 흑해 연안까지도 이동해 갔어요. 그러면서 이 강력한 인종은 나인강과 그리고 도나우강 이북의 광활한 지역에 자리를 잡고 성장해 갔습니다. 게르만족의 인구는 팽창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날이 갈수록 약해져 갔지요. 370년경부터 게르만족은 강을 건너 제국 내로 들어왔고요. 다음 세기 바로 476년에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의 용병 오도바카르에 의해서 사라졌습니다. 유럽의 중북부에 정착해 있던 게르만족들은 왜 갑자기 남하를 했을까요? 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의 자극제가 된 것은 바로 훈족의 침입입니다. 본래 훈족은 중국의 서방에 살고 있었지만 중국의 한나라에 억눌려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서쪽으로 이동해 간 것입니다. 이들은 말에서 태어나 말에서 먹고 잠을 잘 정도로 말 타는 기술과 전투에 능했습니다. 이들이 어느 날 우랄 산맥을 넘어 350년경 바로 이 유럽에 나타났을 때에 유럽의 현지인들은 말로 다 그 두려움을 표현할 수가 없었지요. 유럽의 폭풍같이 밀려들던 흉노족은 서양 역사상 가장 큰 수수께끼의 하나입니다. 흉노족은 어디에서 나타났을까? 도대체 이들은 왜 서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수천 킬로미터를 가로질러 미지의 땅으로 진출했을까? 이 원정의 배후에는 어떤 비밀이 도사리고 있을까? 아시아와 유럽의 최강국들을 공포의 도가니에 빠뜨려버렸던 이 흉노족의 실체에 대해서 서양의 역사들은 그다지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로마의 동전에는 흉노족이 주조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머리가 뱀인 그리고 한때 제우스 신에게 대적했던 이상한 존재로 나타나죠. 로마 황제의 발밑에 깔린 뱀이 조각된 그 금화 속의 용모를 역사가들은 유럽인이 그린 아틸라의 초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틸라의 성격을 당시 로마 제국의 장수들보다 야만적이고 잔인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 관해 서기 449년 동로마 사절단의 일원으로 아틸라의 궁정에 머무른 적이 있는 그리스인 프리스코스의 관찰은 매우 중요한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데요. 프리스코스에 의하면 흉노족은 자신들의 왕 아틸라를 하늘의 아들로 여겼다는 거죠. 하지만 아틸라와 일반 흉노족 사이에는 유럽의 왕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엄청난 격차의 신분 차이는 없었습니다. 프리스코스는 말합니다. 아틸라는 왕관을 쓰지도 않았고 옷은 수수했다. 그의 칼, 신발, 마구에도 금 장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나무잔으로 술을 마셨고 나무 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었다. 아틸라는 흉노족 내부의 다툼을 듣고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 물론 이 같은 관찰만으로 모든 것을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틸라가 그 유목민 왕의 본명인 것도 아니죠. 현대의 학자들은 종족적으로 몽골인보다는 터키인을 닮은 이 특이한 민족이 어떤 언어를 썼는지 이리저리 추측할 뿐 딱히 확정짓지는 못합니다. 명백히 알려진 것은 꽤 많은 고유 명사뿐이죠. 이런 단어도 이민족 언어인 로마어나 고트어 혹은 그리스어로 전해졌습니다. 게르만족과 라틴족은 모두 다 유럽 민족입니다. 그러나 흉노족은 그들이 생전 처음 보는 동양인들이었죠. 눈은 찢어지고 광대뼈는 튀어나왔고 검붉은 얼굴에 머리는 산발에다가 흉측 그 자체였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세상에 종말이 온 줄 알았어요. 이들 흉노족은 흑해 연안에 있던 게르만 종족인 동고트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동고트족은 서고트족 지역으로 이주해 갔고요. 서고트족은 도나우강을 넘어서 로마 제국에서 살기를 요청했던 거죠. 로마군과 게르만의 충돌은 불가피했습니다. 결국 게르만은 로마군과 싸우면서 제국 내로 이동해 들어가게 되었죠.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로마는 게르만의 이동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질서는 무너지고 로마는 막을 내린 것이죠. 게르만족들은 오른쪽 동쪽에서 아틸라를 선두로 훈족이 침입해 오자 서서히 서쪽으로 이동해 갔는데요. 그 첫 발걸음을 뗀 민족이 바로 반달족입니다. 반달족은 407년에 라인강을 넘어서 429년에는 이곳 지브롤터 해협을 넘었고요. 439년에는 이곳 카르타고를 함락시키고 역으로 455년에 바로 로마시를 약탈을 하게 되죠. 이곳에 있다가 500년에 비잔틴 제국의 벨리사리우스 장군이 평정을 해서 반달족은 사라지게 됩니다. 반달족에서 나온 용어 반달리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반달리즘이라는 말은 개념 없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공기물에 낙서하는 행위도 역시 이에 속하는 것이죠. 유럽을 여러분이 방문하다 보면 이런 벽에 이렇게 낙서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공공건물, 기차역, 빌딩역, 다리 이런 곳에 주저하지 않고 낙서한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반달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게르만 민족 가운데 반달족이 공공기물들을 마구 부순 그런 개념 없는 행동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게르만족 가운데 고트족은 서고트족과 동고트족이 있습니다. 그중 서고트족은 동로마 지역으로 먼저 남하를 합니다. 그리고 396년에는 그리스를 침략을 하죠.
402년에는 이태리 쪽으로 진격하게 되고요. 그리고 409년과 410년에 바로 로마를 약탈하게 되죠. 특히 서고트족의 410년 로마 약탈은 로마 사람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거 강성했던 로마가 게르만 민족에게 당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과거 전통적인 로마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론에 동의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354년에 히포에서 태어나서 430년에 죽었지요. 바로 로마가 서고트족에 의해서 약탈을 당할 때에 살았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고 어거스틴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서고트족은 로마를 침입을 하고 그 후 415년 스페인 쪽으로 진출을 해서 스페인에 머물러 살았었지만 8세기 초에 북아프리카에서 진격해오는 이슬람에 의해서 결국 패퇴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서고트족의 이동로인데요. 그 연도와 그리고 경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쪽으로 진출해서 로마 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410년 로마를 약탈하고 끝까지 갔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해안가를 따라서 지중해를 거쳐 바로 스페인 쪽으로 진출해 가게 되는 경로를 말합니다. 게르만 민족군 가운데 불군디족과 프랑크족이 있는데요. 이들은 고을 지방 혹은 갈리아 지방이라고도 얘기하죠.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지역에 머물던 게르만족입니다. 이들은 신앙적으로 볼 때 아리우스파였는데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은 고대 교회의 삼위일체 논쟁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장로님이셨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의 관계에 대해서 본질이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가 이단으로 정제되어서 이 지역으로 추방되어 왔지만 이곳에서 만난 게르만 사람들에게 열심히 기독교를 전파해서 이 지역의 게르만 사람들이 아리우스를 추종을 했었죠. 그래서 이들을 아리우스파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물론 이들도 다 정통신앙으로 개종하게 되지요. 앵글로 삭슨족은 영국으로 진출을 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게르만의 침입은 이건 로마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476년 서로마가 멸망하기까지 형식적으로는 로마의 황제들이 존재했죠. 그러나 이들은 게르만족의 무력 앞에서 힘없는 시녀에 불과했습니다. 476년 헤룰리의 지도자였었던 오도바카르가 로마의 마지막 황제인 로물루스 아우구스 툴루스를 폐위시켰죠. 이것이 곧 로마의 멸망입니다. 물론 서로마의 멸망이죠. 서고트족의 오도바카르에게 넘어갔던 서로마의 통치권은 이제 동고트족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이태리는 한동안 동고트족에 의해서 통치되게 됩니다. 서로마를 지배했던 동고트와 동로마 사이에 벌어진 이러한 갈등은 527년에 즉위해서 비잔틴 제국을 번성시킨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해결이 됩니다. 동로마 제국의 서로마 지배는 568년 북부의 게르만 랑고바르덴에 의해서 중단되게 됩니다. 랑고바르덴의 로마 침입은 기독교 역사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죠. 첫째는 교황이 황제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둘째는 교황이 알프스 이북의 프랑크에게 도움을 청하므로 중세 유럽의 새 틀이 이제부터 짜지기 시작한 것이죠. 매일같이 달라지는 급격한 환경들은 국가나 로마 교회에 큰 어려움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른 한편 이런 어려운 시기들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게 되었죠. 특히 이때 세워진 교회의 이상들은 교황제가 탄생할 수 있는 하나의 역사적인 기초를 제공하게 됩니다.